안녕하십니까. 기적 같은 진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스포츠계의 숨겨진 이면과 가슴 벅찬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놀라운 진실을 밝혀내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는 2025년 가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내지르는 함성 속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곳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거대한 운명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을 야구의 뜨거운 열기가 누군가에게는 축제였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건 전장의 서막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붉게 상기된 관중석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눈동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야망을 품고 2026년 KBO 리그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새로운 심장이 될 두 괴물 신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5년 가을, 대구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가 맞붙은 플레이오프 3차전,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승부 중 하나로 기억될 이 경기에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일명 라팍은 푸른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2만 4천여 석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대구의 밤 공기마저 바꾸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투수 교체 하나하나의 탄식이 흐르고 타자의 방망이가 돌아갈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굉음이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던 팽팽한 긴장감 속 3루 측 관중석 한편에 유독 덩치가 큰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이지만 190대 달하는 거구.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가진 소년. 그는 바로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1라운드 전체 9순위 지명을 받은 대형 신인 이호범이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서보지도 않은 18세의 소년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과 동일한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반, 팽팽하던 균형을 깨는 거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타석에 들어선 삼성의 베테랑 김태훈 선수가 한화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걷어 올린 것입니다. 딱! 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하얀 공이 대구의 밤하늘을 갈라 외야 스탠드에 꽂히는 순간 라팍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폭발했습니다. 와! 귀가 멍해질 정도의 함성, 서로 얼싸안고 뛰는 팬들, 그리고 그라운드를 도는 선배를 향한 경외심.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호범의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굵은 팔뚝에 소름이 돋아났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짜릿한 정의는 그가 지금까지 야구를 해오며 느꼈던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자 계시였습니다. 관중석 전체가 하나 되어 파도치는 그 압도적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이호범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각인되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내가 저기 서 있겠다. 팬들이 나를 보며 저렇게 환호하게 만들겠다. 이호범의 눈빛은 더 이상 관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마운드에 올라 9회 말 투아웃의 긴박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이라는 극한의 무대가 주는 중압감,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터져나오는 희열. 18세 소년의 가슴 속에는 우승이라는 단어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이호범에게 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삼성의 왕조 재건을 꿈꾸는 이는 이호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을지 몰라도 영혼의 주파수를 공유하고 있는 또 한 명의 기대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0호번으로 지명된 경남고의 에이스 장찬이었습니다. 장찬 역시 이호범 못지않은 뜨거운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냉철한 승부사로 불렸던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1라운더 동기들과는 또 다른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호범이 압도적인 피지컬과 파워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라면 장찬은 정교함과 싸움닭 같은 기질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지능적인 투수였습니다. 서로 다른 무기를 지녔지만 두 젊은 투수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비행 10번째 우승이었습니다. 야구계 관계자들은 2026년 삼성의 신인 드래프트를 두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은 완벽한 픽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팬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스카우트 리포트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팬들은 2025년 가을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2026년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포효할 수 있는 새로운 영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의 끝에 150km의 강속구를 뿌리는 괴물 이호범과 컴퓨터 제구력을 갖춘 장찬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신인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대구의 푸른 하늘에 우승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190cm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고교 수준을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교한 제구력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우리는 이제 그 흥미로운 분석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유망주 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6년 KBO 리그 판도를 뒤흔들 태풍의 눈에 관한 가장 정밀한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2025년 가을의 붉은 함성을 뒤로하고 이제 2026년에 푸른 전설을 써 내려갈 준비를 마친 두 젊은 사자의 진짜 실력을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호범과 장찬,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이 두 선수가 가진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관중석에서 마운드 위로, 감성적인 영역에서 냉철한 분석의 영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프로야구는 결국 결과로 증명하는 세계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졌다고 해도 타자를 압도할 실력이 없다면 그 열정은 무모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삼성 라이온즈가 선택한 두 신인 이호범과 장찬은 과연 프로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무기를 갖추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들의 결합은 마치 화산과 빙하의 만남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말입니다. 먼저 1라운드 전체 9순위의 영광을 아는 이호범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격은 가르칠 수 있어도 스피드는 타고나야 한다. 투수의 세계에서 신체 조건은 곧 그 선수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호범은 신이 빚은 듯한 완벽한 하드웨어를 타고났습니다. 신장 190cm, 체중 95kg, 마운드 위에 섰을 때 타자가 느끼는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성벽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공이 궤적은 타자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호범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큰 덩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떠난 야구공은 시속 150km를 넘나듭니다. 현대 야구에서 150km는 더 이상 꿈의 구속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호범의 직구는 질이 다릅니다. 스카우트들은 그의 공을 두고 돌직구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회전수가 동반된 묵직한 구위, 소위 말해 공끝이 살아있는 그의 직구는 타자의 배트를 밀어내고 정타를 맞아도 펜스 앞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대상자 중 최상위권의 탈삼진 능력을 갖춘 구위형 파이어볼러. 이것이 삼성 스카우트 팀이 작성한 리포트의 핵심 문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통 190cm가 넘는 장신 투수들이 겪는 밸런스 문제입니다. 큰 키 때문에 무게중심 이동이 불안정해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호범은 예외입니다. 고교 투수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제구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허를 찌르는 투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타자를 압박하는 공격적인 마운드 매너까지 갖췄으니 프로 무대에서도 통할 싸움닭 기질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이호범의 가장 큰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의 멘탈과 철학입니다. 제 좌우명은 어제의 나를 뛰어넘자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오늘의 저보다 내일의 제가 더 나은 투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범의 이 인터뷰는 그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성장형 괴물임을 보여줍니다. 타고난 재능에 끝없는 성장 욕구가 더해진다면 그 한계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3라운드 전체 29번으로 지명된 장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호범이 불같은 강속구로 마운드를 지배한다면 장찬은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타자를 요리하는 마운드의 외과의사입니다. 경남고 출신의 장찬 역시 신장 182cm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결코 왜소하지 않은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의 직구는 까치 40km 후반대를 기록하며 묵직함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찬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단연 제구력입니다. 2025 신인 투수들 중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정교한 커맨드 능력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구속은 팬을 열광시키지만 제구는 감독을 미소짓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찬은 바로 그 감독을 미소짓게 만드는 투수입니다. 저는 화려한 구속보다는 정확한 제구로 타자를 제압하는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구속도 계속 올리고 있지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공이 정확도예요. 장찬의 이 말은 그의 투구 철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철학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8월 오3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마산 용마고와의 피말리는 접전, 결승전이라는 무게감은 고교생이 감당하기 힘든 중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날 장찬은 마운드 위에서 마치 명상을 하듯 평온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과 3분의 2이닝, 즉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완봉에 가까운 투구를 펼치는 동안 그가 허용한 안타는 단 1개였습니다. 볼넷 1개, 탈삼진은 무려 12개. 2대1의 승리를 이끈 그는 당연히 대회 최우수선 수상 MVP를 거머쥐었습니다. 그 경기는 제 고교 야구 생활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장찬의 이 회고는 그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들이 그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구력,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승부사 기질, 그리고 큰 경기에서 더 강해지는 빅게임 피처의 면모. 이것은 신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호범과 장찬, 한 명은 압도적인 힘으로 타자를 찍어 누르고 다른 한 명은 정교한 칼날로 타자의 빈틈을 도려냅니다. 스타일은 정반대지만 두 투수 모두 180cm 후반 이상의 훌륭한 신체 조건과 확실한 위닝샷, 그리고 무엇보다 야구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이 두 선수의 지명으로 마운드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150킬로의 파이어볼러와 나노 단위 제구력을 가진 테크니션의 등장. 이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삼성 라이온즈 투수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원석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세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라도 프로의 높은 벽 앞에서는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과연 프로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키나와에서 들려온 소식은 우리의 기대를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재능은 원석일 뿐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시스템과 땀입니다. 대구의 열광적인 환호와 드래프트 지명이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난 두 신인 이호범과 장찬은 곧바로 프로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무대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일본의 휴양지 오키나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오키나와는 낭만의 섬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대한 용광로이자 아마추어의 허물을 벗어던지는 고통스러운 탈피의 현장이었습니다. 이호범의 시계는 드래프트 지명 직후부터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갔습니다. 9월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홈 경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팬들에게 첫 인사를 건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10월 12일 정식 입단식을 치르며 푸른 유니폼의 무게를 실감한 그는 곧바로 선배들의 뒤를 쫓아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명받고 나서 처음 하는 훈련이라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호범의 고백처럼 TV에서나 보던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함께 훈련한다는 것은 18세 소년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팀 분위기는 이 거구의 막내를 따뜻하게 품었습니다. 선배들이 만들어준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공기 속에서 이호범은 비로소 야구에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캠프에서 이호범이 마주한 첫 번째 충격은 바로 PFP 피처 필딩 프랙티스 투수 수비 훈련이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투수를 그저 공을 던지는 사람으로만 인식하지만 현대 야구에서 투수는 제프의 내야수로서 막중한 수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번트 타구 처리, 베이스 커버, 견제 동작 등 마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찰나의 상황들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고교 시절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를 찍어 누르기만 했던 이호범에게 PFP는 생소하고도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투수도 수비수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공을 던지는 것만 생각했는데 마운드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수더라고요. 이 깨달음은 그가 단순히 공 빠른 투수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투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바로 데이터 야구의 세계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KBO 내에서도 첨단 장비 활용에 적극적인 구단 중 하나입니다. 트랙맨 시스템이 분석해내는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공이 회전수 RPM, 회전축, 익스텐션 투구 시 발판에서 공을 놓는 지점까지의 거리, 릴리스 포인트의 일관성 등이 적나라한 수치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감각에 의존하던 고교 야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호범은 자신의 공이 왜 위력적인지 혹은 왜 맞았는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랙맨 데이터로 제 공을 분석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이제 그가 자신의 몸을 기계처럼 정밀하게 제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서 이호범은 무시무시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일원, 박석진 투수 코치의 집중 조련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조련사로 불리는 코치진의 지도 아래 이호범은 기존의 강력한 직구와 슬라이더에 이어 스플리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에케구시 스텝의 높은 타점에서 꽂히는 150km짜리 직구만으로도 타자에게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폼에서 나오는 공이 홈플레이트 앞에서 갑자기 바닥으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스플리터는 직구처럼 날아오다 급격히 떨어지는 구종으로 타자의 배트를 헛돌게 하거나 땅볼을 유도하는 데 최적화된 마구입니다.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하드웨어를 가진 이호범이 스플리터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면 그는 2026 시즌 타자들에게 가장 상대하기 싫은 악몽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편 제구의 마술사 장찬 역시 오키나와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정교함을 생명으로 하는 그에게 삼성의 데이터 야구는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구단에서 정말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셨어요. 고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과학적으로 분석되더라고요. 장찬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찬에게 오키나와 캠프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트랙맨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강점인 제구력이 어떤 메커니즘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미세한 투구폼 교정을 통해 그 정확도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또한 프로 선배들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수싸움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자신의 야구 IQ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장찬의 습득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명석한 두뇌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은 그가 왜 고교 무대에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쳤는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태양 아래서 흘린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호범은 PFP와 스플리터 장착을 통해 완성형 에이스로, 장찬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정밀 제구 머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단순히 훈련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한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갈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프로의 세계에는 그들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존재합니다. 바로 1년 먼저 프로 무대를 평정한 괴물 선배들의 존재입니다. 특히 삼성 라이온즈에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자 넘어서야 할 경쟁자인 배찬승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신인은 위대한 선배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려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세운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키나와의 거친 바닷바람과 끊임없이 몰아치는 훈련의 파도 속에서도 두 신인 투수 이호범과 장찬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고 거대한 이정표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년 먼저 프로 무대에 뛰어들어 고졸 신인의 한계를 보란듯이 깨부순 직속 선배 배찬승의 존재였습니다. 2025년 KBO 리그는 그야말로 고졸 신인 투수들의 르네상스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졸 신인이 프로 무대에 적응하는데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은 2025년 시즌을 기점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정구주, LG 트윈스의 김영우,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배찬승. 이 세 명의 슈퍼 루키들은 정규 시즌은 물론 가장 압박감이 심한 포스트 시즌, 심지어 국가대표 경기에서까지 맹활약하며 한국 야구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배찬승의 활약은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한 이호범과 장찬에게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넘어선 확신이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밥을 먹으며 훈련하는 1년 선배가 1군 무대를 호령하는 모습은 두 신인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장찬은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찬승 선배님을 비롯한 고졸 1년차 형들의 활약을 보면서 정말 큰 자극을 받았어요. TV로 보면서 와, 저게 진짜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호범 역시 배찬승의 이름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배찬승은 우상인 동시에 반드시 따라잡아야 할 목표였습니다. 이호범은 오키나와 캠프에서 배찬승과 나눴던 짧지만 강렬했던 대화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찬승이 형을 처음 뵙고 이야기를 나눈 건 오키나와 캠프 때였어요. 사실 그전에도 뵌 적은 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죠. 그런데 캠프에서 형이 저에게 해주신 첫 마디가 기술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마디, 인사 잘 해라였어요. 일반적인 야구 팬들이라면 겨우 인사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150km를 던지는 비법이나 타자를 상대하는 노하우가 아닌 예절을 강조했다는 점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호범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깊은 뜻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실력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팀워크, 선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구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인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찬승은 몸소 체득하고 후배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호범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프로 세계에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훈련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기본을 지키는 것, 동료와 선배들을 존중하는 것, 그런 태도들이 쌓여서 결국 좋은 선수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걸 형이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배찬승이 1년 만에 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빠른 공이 아니라 이러한 성숙한 멘탈과 태도에 있었음을 이호범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호범은 배찬승의 그림자를 맹목적으로 좇는 카피캣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와 그릇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나이답지 않게 영리하고 현실적인 선수입니다. 1라운드 전체 9순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한 목표 대신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찬승이 형처럼 데뷔 첫 해부터 1군에서 맹활약하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 오히려 독이 되어 부담감에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1군 엔트리에 살아남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제 몫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호범의 이 담담한 고백은 그가 얼마나 단단한 내면을 가진 선수인지를 증명합니다. 화려한 비상보다는 단단한 착륙을 준비하는 그의 자세에서 우리는 차세대 에이스의 품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장찬의 시선은 조금 더 구체적인 스타일을 향해 있습니다. 과거 그의 롤모델은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였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구위와 완벽한 제구력을 갖춘 야마모토는 모든 투수의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유니폼을 입은 지금 장찬의 롤모델 리스트는 삼성의 피가 흐르는 선배들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야마모토 선수도 좋아하지만 지금은 원태인 형, 그리고 배찬승 형처럼 되는 게 진짜 꿈입니다. 특히 배찬승 형이 마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그 승부근성, 큰 경기일수록 더 차갑게 식는 그 담력은 정말 훔치고 싶을 정도예요. 장찬은 배찬승이 가진 싸움닭 기질에 매료되었습니다. 봉황대기 결승전 MVP 출신답게 그는 기술적인 완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쫄지 않는 심장임을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같은 큰 무대에서 자신의 공을 믿고 타자의 몸쪽 깊숙한 곳을 찌를 수 있는 배찬승의 배짱. 장찬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두신인 투수는 지금 배찬승이라는 거대한 산을 바라보며 각자의 방식으로 등반 루트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호범은 겸손과 기본기를 무기로 산기슭부터 차근차근 다져 올라가려 하고, 장찬은 선배의 강인한 멘탈을 나침반 삼아 정상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지도가 있어도 내 다리가 버텨주지 못하면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라는 마라톤은 고교 야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4경기의 장기 레이스를 버티기 위해, 그리고 배찬승이라는 이정표를 넘어 삼성의 새로운 전설이 되기 위해 이들은 이번 겨울 어떤 지옥 훈련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팬들의 염원과 두 선수의 비장한 각오가 만나는 2026년 시즌 전망. 야구계에는 오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투수는 겨울에 만들어지고 타자는 여름에 만들어진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비시즌, 팬들의 함성이 멈춘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이듬해 봄, 마운드 위에서 피어날 승리의 꽃을 결정짓는 유일한 걸음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짊어진 두 신인 이호범과 장찬에게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설레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2025 야구 소프트볼인의 밤 행사장, 대한민국 아마추어 야구를 빛낸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서 장찬은 당당히 우수선수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교 시절 보여준 압도적인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선 그의 표정에서 자만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장했습니다. 이 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겨울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2026 시즌 개막전부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삼성 라이온즈 팬들을 향한 출사표였습니다. 장찬이 수상 소감에서 굳이 겨울 준비를 강조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가 기술이 아닌 체력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 야구는 당이 토너먼트 위주로 치러지기에 짧은 기간 폭발적인 힘을 쏟아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프로야구는 다릅니다. 3월 말부터 10월까지 장장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44경기를 치르는 대장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구위를 가진 신인이라도 한여름의 무더위와 이동거리의 피로가 누적되면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리는 루키 월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고졸 신인 투수들이 데뷔 첫 해 겪는 가장 큰 시련이 바로 이 체력 저하입니다. 장찬은 이를 경계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체력엔 자신이 있는 편이지만 프로에서 한 시즌을 온전히 버티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강철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때와는 경기수부터 강도까지 모든 게 다르니까요. 삼성 라이온즈 구단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이호범과 장찬을 포함한 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훈련량 증가가 아닌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체력 강화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근육량, 유연성, 회복 속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구단에서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있어요. 단순히 뛰는 게 아니라 저에게 꼭 필요한 근육을 키우고 밸런스를 잡는 훈련입니다. 이번 겨울을 잘 보내면 제 야구 인생에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개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찬의 눈빛에는
구단 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호범의 생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95kg의 거구인 그에게 체력 관리는 더욱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큰 체격을 유지하고 190kg의 강속구를 시즌 내내 뿌리기 위해서는 엔진, 즉 몸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호범은 화려한 기술 습득보다 부상 방지와 꾸준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시즌 동안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서 내년에 부상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시즌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프로 선배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요. 한 시즌을 건강하게 소화하는 것, 그게 신인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자 팀의 보탬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범의 이 성숙한 답변은 그가 얼마나 프로라는 무대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장 눈앞의 1승보다 10년을 던질 수 있는 단단한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호범이 꿈꾸는 에이스의 길입니다. 2026년 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마운드에 오를 두 청춘을 상상해봅니다. 150kg의 묵직한 돌직구로 타자를 윽박지르는 이호범, 그리고 면도날 같은 제구력으로 타자의 배트를 헛돌게 하는 장찬.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투수가 만들어낼 하모니는 삼성 라이온즈의 뷰10을 향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배찬승이라는 든든한 선배가 길을 터주고 그 뒤를 이호범과 장찬이 따르는 그림. 이것이야말로 삼성 팬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투수 왕조의 재건일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대구의 훈련장은 두 신인의 뜨거운 입김으로 이미 봄처럼 따뜻합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2026년 그라운드 위에서 승리의 샴페인이 되어 흐를 때까지 우리는 이들의 성장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푸른피 의전설. 와, 이호범 150kg라니 진짜 오승환의 뒤를 이을 끝판왕 제목이 나왔다. 제발 부상 없이만 컷아오. 삼성 왕조 재건 가자. 야구박삭. 장찬 선수가 진짜 물건임. 봉황대기 결승 봤는데 고딩 멘탈이 아니었음. 이빼사비 후반에 저 제구력이면 당장 1군 불펜 필승조로 써도 통한다. 배찬승이랑 같이 나오면 상대팀 숨 막힐 듯. 라이온즈 위. 배찬승 선배가 인사 잘해라라고 했다는 거 뭔가 찡하네. 역시 인성이 실력의 기본이지. 선후배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문화가 삼성을 다시 강팀으로 만드는 듯. 지구팡팡. 오키나와 캠프 썰 보니까 스플리터 장착 중이라는데 150km 직구의 스플리터면 타자들 배트 남아나질 않겠네. 크크. 벌써 내년 시즌 개막이 기다려진다. 삼린이 아빠. 작년 가을 야구 보면서 울었는데 올해는 이 신인들 덕분에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범, 장찬 선수, 대구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유니폼 메이킹 준비 완료. 냉철한 분석. 솔직히 고졸 신인이 바로 통하긴 어렵지만 삼성 육성 시스템이랑 트랙맨 데이터 활용하는 거 보면 기대해볼 만함. 특히 장찬은 체력만 받쳐주면 신인왕 경쟁도 가능할 듯. 최강 삼성 우승. 이호범 선수 덩치 보소. 저 피지컬의 유연성까지 갖추면 진짜 괴물이지. 재구 잡힌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온다는데 우리가 뽑았네. 크크. 야구는 인생. 겨울 훈련이 진짜 힘들 텐데. 인터뷰 보니까 애들이 생각이 깊네요. 당장 성적 욕심보다 부상 방지랑 꾸준함 말하는 거 보고 팬됐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길게 봅시다. 라팍지킴이, 배찬승, 이호범, 장찬. 향후 10년 삼성 마운드 걱정은 없겠다. 젊은 피들이 이렇게 수혈되니까 팀 전체에 활력이 도는 느낌임. 2016년은 무조건 우승이다.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의 미래를 책임질 두 괴물 신인 이호범과 장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팬 여러분의 댓글처럼 2026년은 삼성 투수진의 세대 교체가 완성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들이 겨울의 약속을 지키고 봄의 전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가슴 뛰는 야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